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블록체이너 하시은 씨.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하시은. 개그맨 이영식 씨.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시은 옆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많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방송인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돌아온 포영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표영호.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방청객 분위기. 근데 역시 이 발음이 좀 틀렸어. 포영호가 아니고. 고향이 부산 쪽이세요? 아, 쉽지 않네요. 부산 쪽에 가면 부산 쪽에 가면 표영호 왔다고 안 하고 포영호 왔다, 포영호 왔다 그러거든요. 포영호라 그랬어. 그럼 부산의 피가 어딘가에 있는 걸로. 그걸로. 네. 예. 근데 20년 동안이나 방송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 소통 디자이너가 되신 거예요? 소통을 잘 하지 못하니까 소통을 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하면 소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한번 들어요. 네,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소통 디자이너라는 말이 원래 있는 단어예요? 아니 이제 소통 디자이너라는 말은 저는 쓰질 않고 네. 오늘 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크게 없으면서 막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 제가 이제 소통 전문가라 그래서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좀 갈등 해소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갈등이 생기기 전에 소통을 통해서 좀 밀착할 수 있는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소통 전문가라는 제가 새로운 창직 활동을 하고 있죠. 오늘 의상은 완전히 의상 디자이너 그러니까요. 같아요. 진짜로. 레드 너무 좋아요. 아, 저요? 예, 너무 좋아요. 이 제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 이 굉장히 지금 이 의상 자체가 칙칙해요, 사실. 왜냐면 아무래도 경제 방송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다들 그 주식 또는 요즘 그 코인 열풍에 붐을 타서 투자를 하려고 이 방송 보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지금. 네. 저는 빨간색으로 온 이유가 올라가라 이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신호등처럼 빨간불. 그거는 일상생활 속이고 원래 그 주식에 보면 내려가면 아니 파란색, 지금 혹시 올라가면 스톱을 하려는 빨간색. 사인인가요? 네? 스톱해라, 잠깐 멈춰라, 빨간색 네. 신호등. 여기 대화가 너무 안 된다.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텃세가 좀 있어요. 터스가 이런 식이었어요? 아, 그럼. 근데 혼자 이쪽 보고 방송하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빨리 모든 분들이 그 주식 창구처럼 빨간색으로 흑자를 봐라. 이 뜻이에요. 선배님에 대한 네.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네. 이게 사실 사업을 이제 사실 예전에는 좀 많이 실패하신 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소통 디자이너로서 하시는데 그 전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하셨었죠? 보통 이제 이건 정말 네. 제가 어디 가면 늘 하는 이야기인데 네. 보통 사람들이 뭐 하다가 안 되면 장사나 하지 뭐. 근데 그 많이 장사라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고. 맞습니다. 저는 뭐 음식점, 그 고깃집도 해서 망해보고, 또 북카페라 그래서 이제 책 읽는 카페, 네, 많이 커피숍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유일하게 망한 사람이 또 저고. 아이고. 또 그 이것저것 말고 그냥 주점 같은 거에서 편안하게 술 먹는 가게를 만들자 했는데 역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손 대는 것마다 좀 많이 망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그런 걸 저런 욕심을 다 버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강의하고 또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저희 회사 이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네. 네. 굿 마이크. 굿 마이크, 좋은 마이크.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로 전달돼서 많은 그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키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자료를 공부해서 물어보고 그래야지 이게 제가 제 입으로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여기 그 친절하게 나가고 예, 있는 여기 걸로. 그 댓글 제가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네. 선배님에 대한 관한 댓글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네, 지금 뭐 빨간색은 적자다. 적자다? 네, 확실하게 얘들이 얘기를 하네요, 친구들이. 보통 주식이 올라가면 빨간색인데. 네, 코인판에서는 빨간색이 하락입니다라고. 그러네요. 예. 네. 코인판에서는 네, 그래서 오늘 빨간색이 하락이라고? 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 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본토크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베스트 리플 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100개를 받아가실 주인공은요.
테리 강님과 김진수님입니다. 저희가 매주 베스트 질문을 받아서 2명을 선정을 해서 리플 100개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랑 연락처를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도 정말 창의적이고 화끈한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톡쇼 코인 넘버 원 지금 시작합니다. 야, 약간 UFC 느낌 나는데요. 맞짱 분위기인데 네. 그러게요. 오늘은 썰전인가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 보영어가 묵고 캐다입니다. 또 표가 약간 발음이 안 되네요. 제가 부산에 좀 많이 갔다 왔나 봐요. 죄송합니다. 표영호. 앞으로 똑바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저기 정민재 씨가 실시간 채팅이 되네요. 소통인가 버럭인가. 네. 그죠. 소통인인가 버럭인인가. 네. 이 버럭도 소통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렇군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야지. 내 감정을 자꾸 숨기면 아파. 멀어지는 거야, 이 사람하고. 그래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버럭도 소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요. 별로 관심 없는 얼굴들이야 지금 영혼 없을 것 같더라고요. 댓글을 아니에요. 보면서 네, 한번 보는 겁니다. 예. 미국 밀레니엄스 때 2,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주식과 비트코인 중에 과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근데 30%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투자를 한다면 좀 어느 쪽에 주식과 비트코인 어느 쪽을 더 믿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저는 90이 주식이고 10 정도가 뭐 코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못 믿겠어요. 왜냐면 그래요? 공부를 해도 사실 잘 모르겠고 네. 뭐 블록체인을 캐서 뭐 한다는데 이게 무슨 저 석탄 캐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예, 블록체인이 뭐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배웠다며 이 방송에서. 예. 근데 아직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그게 보세요. 블록체인이라고 딱 해주면 블랙초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하기가 사실 이게 좀 광범위하죠. 예, 광범위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인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래도 주식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얼마의 이익을 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어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익이 날 것이다 아니면 지금 뭐 공장을 지어서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거든요. 나름. 근데 코인은 제가 엊그저께 그 비트코인 캐시 네. 그게 한 70만 원부터 출발하더니 제가 눈으로 본 게 네.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네. 280만 원까지 뛰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더니 안 보여. 여기서 네. 휴대폰에서 안 보여. 갑자기 네. 사라져서 안 떠. 네. 보니까 서버 다운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이고. 보니까 한 140만 원으로 떨어져 있더라고.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널뛰기 하는 것을 과연 내가 믿고 갈 수 있을까?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9대1. 9대1. 네. 저 지금 보니까 너무 기뻐요. 지금 비트코인이 872만 5천 원. 지금 그거 샀구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얼마에 샀냐면 738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올랐네? 지금 870만 원이니까 와, 지금 갑자기 140만 원 가량 갑자기 올랐어요. 그 얘기를 왜? 아니, 그냥 여기 보고 흥분했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갑자기. 근데 너무 네. 너무 마음을 안 주시는 게 좋은 게 그러면 어떤 날에는 방송하러 오면 기분이 안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네. 이게 왔다 갔다가 이거는 그냥 진짜 마음 심하니까. 편하게 두는 거 저도 해봤는데 마음 편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좀 오르면은 이거 던질까? 팔까? 막 이런 생각만 들고 내리면 어떡하지?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 마음 편하게 없다고 생각하는 또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방송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좀 시무룩해지잖아요. 네. 그럼 장 중에 떨어진 거야. 진짜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 갑자기 톤이 올라가는 진행자들이 있어요. 네. 그럼 옆에 휴대폰 놓고 보다가 녹화 중에 보다가 올라가면 톤이 올라가. 네. 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근데 네. 30분 얘기 내려가면
지금 내용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 내용인데 톤 다운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네. 저도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올라갔어요. 녹화 지금 끝나자마자 막- 생방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팔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고 얼마인지 있는데. 좀 가장 봐야 되겠다. 목소리가 흔들려요. 지금 윤성환 씨가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근데 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약간 저는 100% 코인이거든요. 아 코인이에요? 네, 근데 이거 100% 코인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100% 코인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 주식을 몰라요. 주식 모르고 저한테서 저에게 너무나도 먼 세계인 것 같고 그나마 컴퓨터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거가 뭐 주식을 할 때도 사실 워렌 버핏이 한 말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초창기에도 자기가 모르는 산업이면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라고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한테 말을 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하면 이게 미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당시에는 그 우리가 추인검이죠. 버블검. 네, 네. 버블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워렌 버핏이 대답한 것이 그게 내 버블검 주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종목만 뛰어든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은 뛰어들지 못하는 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코인은 이제 처음에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하는 말이 코인 중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 그중 뭐 주식에서도 내가 아는 산업만 들어가고 내가 아는 종목만 들어가고 코인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뭐 적용 사례나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만 뛰어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들어가는 게 맞거나 그죠. 아니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금방 뭐 분산화를 시켜 놓으셨는데 그런 거는 저는 되게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 주변에 그 사실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99%였어요. 사실 제 주변에. 제 주변이 전부 그런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근데 왜 샀니라고 물어보면 1,000만 원 간대. 뭐 예를 들어서 네. 막연한 기대감에 단순한 거죠. 네, 사실은 산 거여서 그럼 비트코인이 어디에 쓰이는 거니? 예를 들어 제가 그럼 비트코인 캐시는 현금이냐 캐시니까? 예를 들어 근데 설명을 못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뭐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건데 뭐 에이 그런 거 있어. 네, 뭐 그 정도죠.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는데 그건 뭐 어디서 그 훔쳐간 건데 그렇게 에이 그런 게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럼 리플이 뭐야? 그랬더니 아이 리플은 저 커피식 가면 리플 해주세요. 그거 갖다 놓는 막 농담하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돈을 투자한 거야. 저는 이거에 반대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가 왜 특정 주식에 투자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나요? 극소수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깡통 차서 나가죠. 네, 근데 그거랑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내가 돈을 벌려면 주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 주식을 샀다 이러면 삼성에 대해서 낱낱이 다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도 해보고 차트를 읽는다 하더라도 차트 분석 도구 다 써가면서 퀀트 다 써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맞죠. 예. 근데 이게 태생이 뭐 10년도 채 안 됐는데 10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거나 전문가 또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 남들의 뭐 자산 관리나 그런 거는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자산 관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거를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게으른 습성? 게으른 습성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주식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장이 열리는 시간이 있고 또 미국 주식, 뭐 영국 주식 다 따져가지고 뭐 유가가 올랐네 내렸네 하면서 뭐 지수가 내렸네 올렸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인은 24시간 거래란 말이죠. 네. 저 요즘 큰일 났어요. 저 이 프로그램 섭외 받고 일주일 전에 저 뭐 여기를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없다 했더니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처럼 좀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에서 무지한 사람이 있어줘야 프로그램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뭔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밤에 이걸 해놓고 자는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궁금해서 새벽에 한 번씩 잠을 깨잖아요. 그렇죠. 깨면 보통 물을 찾잖아. 아니야. 눈 뜨면 이거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새벽에. 맞아요. 지금 투자를 하셨어요?
저는 했죠. 아, 그러셨구나. 저처럼 그러니까 저 했잖아요. 아까 저 같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네. 그건 모르고 투자했어요. 그냥 그 중에 싼 거. 그게 왜 싼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궁금한 건 이런 질문 하나 한번 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근데 욕 먹을 것 같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약간 아니 욕 먹을 것 같아.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 우리 그래요? 친구들. 아니 네. 여기서 욕 먹는 건 괜찮은데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야 표현은 너무 모른다 이렇게 욕 먹을 것 아니 같아. 몰라서 아니에요. 더 우리 다 오히려 같이 사람들이 공부해 궁금한 게 나가는 있어요. 건데요, 예전에 그 게임 보면 그 뭐 포커 하고 예, 바둑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예, 그 막 무슨 막 게임 하잖아요. 예. 그 게임에 뭐 콜 다이 이런 거 할 때 보면 게임 머니가 있어요. 네. 예. 그 게임 머니가 뭐 100조면 현금으로 5만 원이니 뭐 이런 거 있었단 그쵸. 말이죠. 뭐 있었죠. 그래서 게임 머니라 예, 그러는데 예. 그 인터넷 게임 머니랑 비트코인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어떻게 그게 달라요? 이제 가상화폐랑 그 암호화폐랑 궁극적으로 다른 그 차이인데요. 가상화폐는 그건 잘못된 단어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그 게임 머니고 네, 암호화폐는 지금 이제 이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다. 네, 근데 최근까지 저희 가상화폐라고 썼던 게 그 잘못 표현됐던 거죠? 네, 잘못 표현됐다. 그래서 그래서 암호화폐로 바뀐 왜 거잖아요. 뭐에 잘못 표현됐냐? 거기서 오해를 했구나 제가.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게임머니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중앙에서 서버에서 그냥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오케이, 게임머니 이번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조가 있으면 뭐 5만 원이다. 실제 원화 5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환율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바꿀 수 있잖아요. 서버 관리자라면. 아니면 요즘에는 발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냥 복사 붙이기 하면 또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암호화폐는 다른 것이 네트워크 전체가 합의를 보는 네트워크에서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뭐 비트코인 예로 했을 때 2,100만 개만 발행을 하겠다.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을 하지 못해요. 네트워크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그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거에도 썼던 비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표 대표님이 은행이라고 하고 저희 세 명이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을 사용하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 은행에서 자유롭게 뭐 돈을 얼마나 찍어내겠다 이거를 혼자서 결정하시면 돼요. 사실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보실 필요 없잖아요. 네, 일방적이잖아요. 예. 일방적이고 이게 이제 중앙형 시스템이고 예. 탈중앙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각 장부를 들고 있고 은행 역할은 없어요. 권위적인 은행 역할은 없고 저희가 오케이 우리 사이에서 뭐 지폐를 쓰거나 무슨 화폐를 쓸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100장만 있으면 화폐 100장만 있으면 우리 사이에서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 이 화폐를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자동으로 세워주는 그런 뭐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가 있다면 누군가가 101장, 102장을 임의적으로 찍어내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알게 돼요. 아 저거는 가짜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100장만 쓰자고 했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게 탈중앙화 시스템인데 중앙화 시스템을 쓰는 것이 가상화폐가 맞고요. 탈중앙화 시스템을 쓰는 게 암호화폐가 맞아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건 암호학이 그걸 가능케 해주는 약간 학문이기 때문에. 암호화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던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네요. 네, 정확하지는 않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암호화폐가 리플 맞아요. 뭐. 네, 왜냐하면 사이버드 도토리와 비트코인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죠. 네, 사이버드 도토리는 사이버에 대해서 원하면 무한으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무한으로 제가 발행을 1비트코인이라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비트코인을 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물량이 뭐 2,100만 개? 네, 뭐 몇 네.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몇 개를 캤는데 앞으로 더 채굴할 수 있다. 네. 그럼 어디서 채굴하는 거예요? 네, 채굴하는 거는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2,100만 개가 있고 대략 80%가 지금 현 시점에 채굴이 되었고 남은 20%는 2,140년까지 채굴이 돼요. 채굴이 되는데 채굴은 뭐냐면 이제 이 네트워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부죠. 장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은행이 없는데 은행원이 있는 거죠. 은행이 없는데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수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기록을 할 때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채굴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발행이 되는 건데 이전에 여기 나오셨던 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있는데 지급하는 기계가 있는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특정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돈이 나오는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지급하는 버튼 누르고 레버를 그냥 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계가 알아서 자기가 지급을 하겠죠. 무한정으로. 그래서 2140년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자꾸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보세요. 대결하는 물어보세요. 네. 대결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희 대결도 오늘 하셨대요. 주제가 표용우가 묻고 캐다니까 네, 묻고 이렇게 캐다. 마음 물어도 되죠? 편하게.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주식은요. 예를 들어서 전 주식 옹호론자는 아니에요. 지금 네.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게 투자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비교하자면 주식이라는 건데 주식은 예를 들어 창구가 무슨 증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창구가 달라도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한번 공부를 하려고 다 열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 채널들을 네. 열어봤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요? 다 네, 같은데 다르죠. 너무 실시간으로 예?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달라요. 제가 뭐 제 눈이 뭡니까? 이거 금방 탁탁 보면 나오는데 그걸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예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108만 원. 10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걸로 보면 111만 원일 수도 있어. 네, 맞아요. 101만 원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게 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차이 나요. 조금씩 차이가 나길래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그러게요. 그러면 통화의 가치로서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근데 물어보신 질문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여기저기서 나냐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양한 거래소 가격을 한 번에 봤을 때 높낮이가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그거는 당연히 시장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가 안 돼서 그럼 거래하는 데마다 거래하는 거래소마다 예를 들어서 사고 파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그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주식에서 차익 거래가 있잖아요. 주식의 차익 거래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왜 차익 거래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이 개장을 하고 문을 닫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차익 거래라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익 거래라고 해서 그 가격도 역시 동일한데 지금 이 코인은 다른 창구에서 같은 종목이 가격이 다르다는 말이죠. 아니죠. 차익 거래를 했을 때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차익 거래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격이 미묘하게 차이는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너무나도 확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창구에서 가격이 같다고 저희는 가정을 해요. 차익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빼고는. 왜냐하면 차익 거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유동성이 확보 안 되는 그 비효율적인 순간을 노려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는 거고 끊임없이 하진 않죠. 뭐 몇몇 타이밍이 조금씩 있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이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들만 봐도 우리나라 거래소들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오더북이 뒤에 있는 오더북이 다 통합이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하죠. 하지만 참 재밌는 것도 올해 초였나요? 올해 네. 초에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우리나라 가격이 엄청 비싸고 그다음에 중국 가격이 진짜 싸고 맞아. 이제 외국 가격은 그 중간 사이에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시면서 돈을 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김치 프레임. 근데 차익 거래를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그러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이게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창구에서 같은 가격으로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물어보신 질문이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 그거는 또 이제 주식 얘기를 하다 통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식이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답은 주식은 통화로서의 가치는 없다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통화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는 화폐라고 하니까 지금 주식의 성격도 띠고 있고 화폐의 성격, 통화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건 또 개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유동성이 확보 안 됐기, 유동성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제가 가서 뭐 주식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에서 돈으로 바꿨다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정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대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주식같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으나 또한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다른 것 같고 거기서는 오히려 뭐 통화의 특징인 대중성이 따라줘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은 상점들이 받아주고. 네. 그래서 좀 주식이랑 많이 비유를 하나 봐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많이 거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뭐 달러나 원화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채팅방에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하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네. 지금 암호화폐가 1000개도 넘어요. 그래서 이 중에 뭐 증발할 거는 몇 개가 될 것이며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지금 루이스 리님이 주식시장에서 M&A 하듯이 암호화폐에서도 서로 M&A에서 하나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하나를 태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는지 뭐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올렸었어요. 좋은 질문인데.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라는 건데 주식에서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회사를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볼 것인가 이거 차이인데 M&A를 하더라도 그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새로운 회사에 어떻게든지 흡수가 되잖아요.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돈이 있어요. 네. 자, 말씀드린 건데 이 동전의 가치는 과연 영원인가? 왜냐하면 조선 왕조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는 없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 돈의 가치는 사라지진 않아요. 매우 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잡한 그런 뭐 박물관에 있으면 가치는 진짜 무한정일 거고 맞죠? 그쵸. 아니면 조잡하게 그냥 서로 주고 받는 거라면 내가 이거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주고 받는 거라면 그거는 뭐 10원의 가치도 없을 것이고 맞죠? 100원의 가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화폐나 주식이나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0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1000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 사라진다. 증발해버린다. 증발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그냥 가격이 매우 낮게 떨어져서 저희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그 코인으로서의 어떤 그 화폐 가치로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거겠죠. 없어지진 않고. 없어지지도 않죠. 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A를 하더라도 그 합병을 당한 회사 직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 회사 직원도 다른 데서 일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또 혼날 것 같은데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 예. 이더리움을 만들어내고 리플을 만들어내고 뭐 예. 퀀텀 뭐 아주 예. 1000개가 넘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 만들어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약간씩은 가지고 있을 다릅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2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내가 210만 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화폐가 지금 우리 원화로 따지니까 지금 800만 원이 넘었어. 네. 나 이거 지금 팔아야 되겠다고 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 내놓고. 자, 주식은 시장에 한정돼 있는 주식 양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지금 2100만 개 중에 뭐 80%가 채굴돼 있고 나머지 20%는 아직 2140년까지인가 채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된다는 것은 계속 증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증자가. 네. 증자가 계속되면 나중에 여기 만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몇 개 있는지 2100만 개 있는지를 누가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거를? 그거는 컴퓨터 코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죠. 그게 2100만 한 개가 되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아까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는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카카오톡을 쓴다고 했을 때 저 혼자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프트웨어는 의미가 없어요. 이 네트워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니까. 카카오톡을 4명이서 쓰면 이제 4명이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고 의미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의 95% 카카오톡을 쓰면 그렇게 그거를 보고 우리가 카카오톡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 프로그램 어플 때문에. 네. 근데 그거랑 똑같이 비트코인 어플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일단 유지가 되고 그게 거기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에 다시 돌아가자면 일단 그 네트워크가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특정 회사나 특정 주체가 아니라. 근데 아까 물어보신 게 그러면 20%가 남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자, 이 20%라는 돈은 물론 여기는 이제 경제 시스템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코인 같은 경우는 한 블록을 이제 코인을 채굴을 했을 때
그 채굴한 블록에서 세금같이 몇 %가 그 특정 재단 그 만든 그 재단 지갑으로 들어가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이제 시작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희가 대략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아직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블록체인.info나 뭐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 가셔서 보신다면 100만 개가 특정 주소에 묶여 있어요. 이게 2011년부터 묶여 있었어요. 아, 그게 보여요? 네, 이동하지 않아요. 사토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죽었다고 추정을 하시는데 만약 사토시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100만 개가 움직이겠죠. 근데 그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시작하기 전에 코인을 다 채굴을 해놓고 코인을 시작한 사람들이 내가 이 코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10%를 가져가겠다, 20%를 가져가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서 80%가 채굴이 되는데 남은 20%가 있잖아요. 근데 남은 20%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는 사실 그 네트워크에서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20% 남은 거는 채굴자들이 먹는 거지. 시작한 사토시가 먹거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이거를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르죠. 이게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에서 회사.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번에 아까 삼성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LG 회사에서 이제 회장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주식을 팔 때 시장에 바로 팔아버릴까요? 아니죠. 전 장외 거래를 하겠죠. 왜냐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맞죠? 그래서 또한 거래소에 그냥 풀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장외 거래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많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똑같이 코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놓고 풀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나 저 비트코인 10,000개 있는데 당신 살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넘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넘길 수 있죠. 장외 거래도 사실 장외 거래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 지금.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보면 어떤 지갑이 어떤 거래소에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화두가 됐던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거래소 지갑으로 딱 옮기면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다 보이거든요. 긴장을 하기 시작. 얘가 이거 매도해버리면 이 거래소에서 가격이 내려가는데 그럼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빼서 막 다른 조치를 취해요. 그러면 약간 그 금거래소도 많잖아요. 네. 금거래소랑 비트코인 거래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느낌. 금거래소도 다 거래소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돈의 속도라고 하죠. 네. 돈의 속도인데 확실히 돈의 속도에서는 뭐 일단 신용카드 결제할 때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냥 디지털 수치 이게 돈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또 말씀하셨던 주식. 웬만한 주식이 다 디지털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느리죠. 느리긴 하죠. 왜냐하면 금 하나를 사는 데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편하진 않고. 금은 실물로 내가 눈에 보고 있잖아요. 네. 내가 눈에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한 덩어리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종로 금은방 가보세요. 네. 좋은 주인 만나면 예를 들자면 이게 5만 원이다. 좋은 주인 만나면 49,000원에 주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이제 사람의 그냥 단순 거래로 인해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막 비트코인 뭐 2,100만 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능케 하는 게 암호학은 결국에는 수학이거든요. 수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르게 답변을 드리자면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거를 눈으로 보이냐? 1 더하기 1을 5로 만드실 수 있으면 이게 위험이 있는데 수학으로서 완전히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숫자와 수학이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 네. 그거를 뭐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뭐 변동을 시킨다든지 뭐 그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화 서버에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싸이월드에서 예를 들어서 도토리를 우리는 올해 10억 개 도토리를 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해커가 거기 해킹에 들어가서 그 10억 개를 뭐 100억으로 수치를 바꾼다. 그럼 100억이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그렇게 제가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자체를 제가 장악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주체가 없고 뚜렷한 주체가 없고 전부 다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과반수 이상을 제가 장악을 해야지만
네트워크의 룰을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꿀 수 있고 또 제가 제 임의적으로 바꿨어요 룰을. 바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룰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뭐 51% 공격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트워크의 51%를 장악을 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이제 이중 지불이라서 내가 여기로 돈을 보냈다가 저기로 돈을 보냈다가 이걸 동시에 가능케 하는 그런 공격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난 뒤에 그냥 그 네트워크 안 쓰면 그만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진짜 그 비트코인이 최근에 그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실시간 검색어도 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진짜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요 주변에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 진짜 저만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거의 많. 네, 그러니까 근데 다들 투자를 했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거예요. 얘기한 한 것처럼 1,000만 원 된대. 그거 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단순하지만. 그냥 그 아주 그 배움이 많고 네. 연세도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네. 무작정 1억 간대라고 해서 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에이 요즘 젊은 세대가 뭐 다 그렇다는데 뭐 그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따라가는 거죠. 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열풍이냐 과열이냐. 이게 저는 그래서 사실 요즘 또 코인을 예를 든 거예요. 네. 달러가 왜 달러냐? 달러가 왜 달러예요? 힘 있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통화 화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네. 그 중에 아마 달러 같은 개념이 아마 비트코인인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네. 막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토리 만들어내듯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예, 네, 좀 만들어보고 컴퓨터에 던져보고 대해서 우리가 좀 되나 안 되나 알고 보자. 컴퓨터 공학을 네. 아는 이 머리가 좋은 경우라면 야 우리가 하나 만들어내자. 아시아 경제 코인. 그거는 그냥 경제 TV 볼 때만 쓰는 코인인데 그 코인에 해가지고 하면 그 코인이 말이야 해가지고 그 방송국의 TV는 다 모니터 할 수 있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해가지고 코인을 팔어. 그럼 그렇게 저렇게 해서 코인 생기면 너도 나도 뭐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굴러가는 화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러, 원화, 위안화, 엔화, 뭐 그죠? 네. 뭐 유로화 예.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돈보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더 많아져가지고 뭐 100만 개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나 다 만들어내니까 지금. 그쵸. 아니 어떻게 비트코인 하나 나온 뒤로 한 몇 년 만에 1000개가 넘게 생기냐 이거지 저는. 그래서 못 믿겠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제가 좀 너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자신이 없다는 말로 표현을 바꿀게요. 네, 질문을 좀 이렇게 하는 하시은 씨한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궁금한 걸 좀 여쭤보시는 분. 모든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채굴 방식이 되는 건지 또는 다르게 발행되는 코인도 있는지 코인의 종류, 형태 이런 게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다 달라요. 각 코인마다 자기만의 경제 철학이 있고 경제 시스템을 따로 코인마다 각각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네, 코인마다 각각 국가고 천 개 자기만의 국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네네 지금 그 자기만의 철학이나 그런 게 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제 제가 제가 저거 자꾸 얘기하고 보면 자꾸 막 적고 그러시는데 적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제가 거예요. 저 기억이 잘 못해서 기억력이 잘 안 좋아요. 그때그때만 집중하기 때문에. 적어서 답변을 주시니까 아주 정확하게 제 답변을 놓치지 않고 지금 다. 그럼 다 네. 적어놔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시 국가가 화폐를 발행했는데 개인이 발행을 하네?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저 원하신다면 아니 그 얘기 아니었어요. 네,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국가가 코인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제된 시스템에서 일목요연하게 화폐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라는 말이 아니고 개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 통제 시스템이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화폐 개념 차이처럼 저는 국가가 꼭 화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개념하고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면 좀 검증이 안 된 그렇지.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네.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화폐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는 그냥 우리들이 머리가 우리들이 뭐 하나 만들어내서 해서 미녀 화폐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낸 거여서 얼굴 이쁜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더 피부가 고와진다고 막 또 얘기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여서 그걸 어디 쓰냐 했더니 화장품 살 때 쓴대 그 코인은. 그래서 화장품 살 때 쓰면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블록체인 캐갔는데 그게 1000만 개를 우리들이 만들어냈는데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막 만든다면. 막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되는 그럼 제가 약간 다르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 쓸모 있는 데이터가 많을 것 같아요? 쓸모 없는 데이터가 많을 것 같아요? 쓸모없는 것들도 많이 있죠. 유익한 것들. 사람에 따라 다르죠. 왜냐면 많이 데이터가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볼 수도 있고 데이터가 없는 아니, 경우는 인터넷 상에 있는 데이터요. 쓸모없는 것도 많겠죠. 쓸모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상에 가서 저는 뭐 동물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데 저는 동물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동물들하고 가축들도 진짜 많았고 많았는데 딱히 뭐 지금 집에서 뭐 고양이를 키워라 어제 누구가 한 분 말씀하셨던데 딱히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가셔서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고양이라고 딱 치고 이미지를 탁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고양이 이미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건 그게 다 쓸모가 있냐는 거죠. 다 쓸모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고양이 이미지가 있을 필요가 있냐. 아니면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인성아 씨도 그렇고 많이 쓰시잖아요.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거 쓸모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인스타그램이 그냥 내 자신을 쉽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가치도 없고 그 이하의 가치도 없어요. 물론 이걸로 아니죠. 돈을 벌 수도 있고. 소통하는 아니죠. 가치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는 그 안에 내용이 그 내용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양이 사진을 올려서 그 고양이 사진을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뭔가 하면 공유하는 사람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가치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스타그램이 무슨 가치가 있냐? 가치 없죠. 사진 올려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찍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모여 있다는 게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게 제가 잠깐만 말할게요. 저기 로건 씨 너무 고맙다.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로건 짱. 네, 인스타그램에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네트워크 상에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각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진이 저 사진보다 특별한 가치는 없어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모여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고대 시대 벽화 있잖아요. 벽화 보면서 와, 저거는 진짜 우리 선조들이 진짜 끝내주는 예술 작품을 남겼다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트위터에서 그냥 고양이 그림 올린 거랑 그건지 어떻게 알아요? 각 시대마다 제가 봤을 때는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100년, 200년 딱 지나가고 난 뒤에 누군가가 과거에 인터넷이라는 유물이 있었대. 우리 조상들이 인터넷이라는 유물을 썼대. 고양이 딱 검색해봐요. 고양이 사진 나와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가치 없잖아요. 우리 미래 후손들은 와, 이게 진짜 짱이었다. 진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대단했어. 너무 앞서간다. 지금 아니요. 100만 년 뒤를 얘기하면 지금 근데 우리는 몇천 년 전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게 역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미래에도 그럴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보가 많은 것을 찍어내서 가치가 없느냐? 많은 토큰이 발행돼서 가치가 없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구텐베르그가 그 당시에 성경을 이제 활자가 나오고 난 뒤에 성경을 찍어냈을 때 그게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그때까지는 글자 하나하나를 뺏겨서 써야 됐잖아요. 그래서 성서라는 것이 몇몇 라틴어 아는 사람 몇몇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권위는 어마무시했어요. 하지만 구텐베르크 활자가 나오면서 저희가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정보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정보에 접속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정보가 풀려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읽어보고 우리 저기 뭐 우리 목사님 그당 목사님은 아니었죠. 근데 신부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많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과학 혁신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 토큰을 찍어내는데 사실 저희 4명 사이에서 그냥 뭐 코인 넘버원 토큰 발행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10분만이면 할 수 있거든요. 해볼까요? 근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이도 주소에 다 옮길 수도 있어요. 네. 다 보여요. 네. 근데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서 빨리 화폐로 인정받기 확 올라가는 거 확 망하는 거고 그거를 저희 스스로 재미있는 표현의 한 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가 이전까지는 화폐는 너무 심각했어요.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화폐는 무조건 가치가 따라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고 화폐는 컨텐츠의 하나의 종류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화폐는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척도하는 점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 좀 전에 저기 KAYKG라는 분이
KKG냐? 저분이 KKG. 예. 화폐이나 솔직히 투자 목적으로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90% 이상일 듯.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화폐인 건 인정할게. 자, 그럼 제가 이제 아까 기능의 면에서 내가 다 충분히 이해했지만 네. 억지를 좀 부리자면 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화폐인 거 인정할게. 그래 너 화폐야. 그러면 그거나 저기 아까 도토리나 네. 저기 게임머니나 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화폐인데 저거를 이제 장에 내놓고 팔고 사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네. 그러니까 투기의 장이 열린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오죽하면 아마 이 방송을 보면 왜 내 얘기를 하고 그래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어느 보니까 저기 이걸로 다단계를 하대요. 비트코인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서 아니 우리가 원화나 달러 가지고 다단계예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하시은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게 너무 잘못 과열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지금 저는 오늘 와서 조금 이해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득이 안 됐어 지금 제가. 근데 그거는 너무 전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일단 화폐가 가치가 있고 없냐는 물론 정부에서 사기는 사기라고 말하고 맞죠? 제재를 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너 이 화폐만 써. 너 대한민국 사람이지 원화만 써.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화폐도 쓸 수 있고 저 화폐도 쓸 수 있고 그게 이제 좀 풀려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투기의 위험 말씀하셨는데 자 자녀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뭐 꼭 밝혀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식이 초등학생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딱지든지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셔도 돼요. 딱지든지 구슬이든지 뭐 저는 따조든지 포켓몬 스티커든지 네. 이거를 가지고 애들이 가치를 매기고 교환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투기의 장이 열렸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걔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따조는 가치가 있어, 구슬은 가치가 있어, 딱지는 가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의 컨텐츠화라는 게 가치의 컨텐츠화가 거기서 발생을 했고 그걸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야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배워봐. 좀 더 배워봐. 이거에 통해서 너가 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통해서 애들은 돈을 접하잖아요. 가치라는 걸 접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암호화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토큰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네.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되게 재밌게 컨텐츠처럼 보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자 옛날에 트위터에서 140자가 전 세계를 흔들 것이다라고 누가 말했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real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하나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140자가 그냥 갈겨 적은 건데 핸드폰에서 아니 이제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화폐 컨텐츠화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좀 했고 제가 네. 아무래도 큰 기업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화폐로서의 어떤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미 지금 뭐 가격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제해서 잘 선량한 투자가 될 것이냐인데 아직 사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사실 저는 아직 책을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근데 이해가 안 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에서는 좀 그런 걸 좀 풀어주는 시간이 우리 맞아요. 네. 하시은 씨가 역할이 커요 앞으로.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왜?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 그만둬? 그만두지 마. 그러니까요. 더 많은 공부를 아유, 하고 너무 너무 많아요. 바쁘시다고 해외도 가야 되고 너무 찾는 사람이 많다고. 네. 이제 뭐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러게요. 벌만큼 벌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하시은 씨 통장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시은 씨 그래도 가끔씩 저희가 SOS 치면은 와 주실 거죠? 아 네. 혹시 하시은 시간이 되면 네라고 오겠죠. 했습니다. 하시은 씨 네. 그만두는 방송에 저를 왜 불러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전문가가 말이야.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이 접하면 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아무튼 시은 씨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아쉽다, 아쉬워. 대한민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 하신입니다. 네. 오늘 내용도 그렇지만 제가 그만두는 이유는 제가 여기 앞에서 뭐 약간 깝치는 걸 그만하고 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저는 그만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르면 왜 모르는지 모르는데 투자하는 건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과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주식이나 이런 투자나 스트라이크가 없는 야구라고 하잖아요. 3 스트라이크가 없는 야구.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더 하시고 이제 지식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치의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할 듯합니다. 네, 채팅방이 아쉬워서 지금 그러니까. 눈물 한번 보여달라고 막 올라오고 그런 거 그러네요. 가식적으로 할 사람 아니야 보니까. 네, 눈물 없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코인 넘버 1. 와.